안녕하세요. 회계학과 석사과정 방지영입니다.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수명 주기에 따라 수익 비용 대응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저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메일로 설명해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교수님께 직접 발표하는 것이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자, 그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차인데요. 이 목차에서는 제가 기업 수명 주기하고 이 기업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 정도를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업 수명 주기를 한번 보는데요. 이거 보기 전에 저는 제품 수명 주기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레이몽 버논에서 나온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뭐 포화기, 그리고 쇠퇴기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1968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제품 수명 주기를 기업 수명 주기를 확정하여 이렇게 한번 이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1984년에 퀸앤 커머런 학자님이 회계학의 기업 수명 주기를 좀 약간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맛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계학에서 이 기업 수명 주기를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1992년도부터 앤스리 앤더 마르시 이것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구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기업 수명 주기에 따른 수익 비용 대응 정도인데요. 최초로 이게 선행 연구를 제가 좀 봤을 때 최초에 이게 기업 수명 주기 수익 비용 대응 정도가 1940년에 이게 제기되었는데요. 보면 패튼 앤드 리트턴인데요. 이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한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론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초에 1994년하고 2008년에 이게 수익 비용 대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대한 이게 대표적 연구인데 2008년에 디추반 탕하고 여기에 기업 수명 주 수익 비용 대응이 훼손됐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후에는 이게 도널슨 2011년의 논문인데요. 이렇게 기업 수명 주기를 한번 보고,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 정도를 보고, 마지막에는 2013년에 이게 백원선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논문 가설을 갖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기업 수명 주기를 보는데, 이게 제품 수명 주기를 먼저 보는 이유는 작게 한 제품이 어떻게 출시되었고 어떻게 성장하고 마지막에 쇠퇴되는가를 한번 먼저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런 제품이 어떻게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기업이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 이런 기업에 처한 환경이, 그리고 이런 특성이 어떻게 수익 비용 대응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레이먼 버논이라는 학자가 제품 수명 주기 이렇게 이론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5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처음에는 보면 여기 처음 단계는 도입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성장,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성숙, 포화, 쇠퇴, 이게 5개 단계로 나눠졌는데요. 여기 보면 첫 단계는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시점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시점에 보면 이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었고 소비자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요도 낮고, 그리고 투자도 홍보랑 투자랑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수익이 나게 되면 그러면 성장 단계가 되거든요. 성장 단계에서 진짜 큰 특성을 보면 이게 판매가 증가되고 생산 비용이 그래도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 단계인데요. 성숙 단계에 들으면 아마 제품이 널려 알려져 있고 소비자가 이 제품을 아마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게 소비가 감소되고, 그리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게 느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포화 상태가 되는데요. 포화 상태하고 성숙 단계 아마 거의 비슷한 게 하는데, 근데 여기 이론에서 볼 때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단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쇠퇴 단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쇠퇴 단계 여기를 봤을 때 여기에 봤을 때 이게 특정은 하나는 이게 투자가 생산이 할 수 없는 기준이고, 이렇게 제품이 계속 생산하면 수익을 안 나고
그 적자가 나겠죠. 그러면 투자가 취소가 되고 제품을 단종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개발도상에 생산이 이동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이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보면 최초에는 이게 도입된 게 아마 이게 이윤이 나지 않고, 그리고 뭐 성장 단계에서 가보면 이게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뭐 성숙 단계 되면 이게 이윤이 뭐 많이 남게 되고, 마지막에 쇠퇴 단계는 좀 감소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BCG 그룹,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거를 제품 수명 주기를 기업 수명 주기에 확장됐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기업 수명 주기에 들어왔는데요. 보통 기업 수명 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세한 쪽에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게 1984년 퀸 한더 캐머런인데요. 여기에서 마케팅 분야의 기업 수명 주기를 회계하게 약간 이게 도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도입, 성장, 성숙, 쇠퇴 4단계를 구분하여서 했는데 이 논문에서 봤을 때 이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 성과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출액 증가율, 회계이익, 연구개발비 등,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 지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제가 직접 예전에 때 보는 여기 예조를 하면, 어제 그 당시 2013년 1월에 제가 그 중국의 삼성 기업에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이게 아마 도입기에서 성장기에 가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할 때 보면, 제가 들어갈 때는 한 직원이 30명 되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 한 3년 그냥 150명으로 됐거든요. 비재무적 성과 지표가 보면 적은 수가 성장 단계는 상당히 많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성장 단계에서 제가 느낄 수 있던 거는, 그 당시 제가 회사는 물류회사였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특히 그 당시에는 갤럭시 4 이게 출시되었는데 전 세계 유럽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그 당시 전 세계로 이렇게 화물용 비행기로 해가지고 핸드폰 해가지고 뭐 유럽에나 다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출액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회계액도 높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기업 수명 주기 배경을 이렇게 봤을 때 재무적 성과지표, 비재무적 성과지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각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더 상세하게 기업 수명 주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는 여기 봤을 때 먼저 세 번째로 보면 물적 또는 인적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자본적 지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금의 유동성과 이익은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 때 이 도입기에는 그러니까 기업이 최초로 여기에 성립됐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르겠죠. 그럼 이런 환경에서 봤을 때 지출은 많은데 수익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단계에 들어갔는데, 성장 단계에서는 시장이 이 기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럴 때 이 기업은 성장하려고 하니까 설비 자산이라든가, 그리고 마케팅 시스템, 이런 기술 인프라 등 이런 자본 지출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 지출을 인해 가지고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봤을 때 세 번째는 관련된 비용 또한 높은 비율로 증가해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수입은 증가하지만 그에 대한 지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마진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숙 단계인데요. 이게 성숙 단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설비 효율성이 극대화하고 기업이 수익이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럴 때 봤을 때 최초에는 아마 이게 설비를 가동했을 때 아마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지만 성숙 단계에 와서는 아마 이게 특수한 노하우나 이런 기술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설비를 효율화시키고 인력도 이에 대한 어떻게 작업이라든가 뭐 근무 시간이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 수익은 아마 제일 많겠죠. 근데 반면에 봤을 때 이게 단점이란 것은 반면을 봤을 때
이게 성장성이 둔화를 해가지고 자본주의 지출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치열한 경쟁으로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성장성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퇴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심화된 경쟁, 낙후된 기술력, 소비자의 선호도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최종 쪽에는 이게 보면 설비 자산이 효율이 최저하고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여기에선 제가 한번 예제를 한번 찾아보면 제가 어릴 때 그 소니 CD기가 잘 팔렸잖아요. 최초에는 이게 도입기 보면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 당시 봤을 때 이 제품이라든가 그 당시 소니에 출시된 워크맨 이 사업부가 최초에는 이게 나올 때 사람들이 이거 익숙하지 않은 게 안 사고 기다렸다가 성장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로 제가 그 당시 느꼈거든요. 성숙기에는 보니까 이게 CD기 그리고 뭐 자동차에도 많고 그 집에도 뭐 있고 뭐 월크맨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소유함으로써 이렇게 많고 근데 퇴색기에 벗으니까 뭐 최근에는 CD기 쓰는 사람이 아마 적겠죠. 그러니까 쇠퇴기 되면서 이 제품이 그리고 시장에서 나가고 그리고 소니에 대한 이런 CD기 만드는 데 있는 사업부도 이게 다 부도되고 이게 정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이런 사업부나 이런 기업 수명 주기로 인해 가지고 각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재택기 이런 각 단계별로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1992년에 기업 수익 개념을 회계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는데요. 여기에서 기업 수명 주기가 실제 회계학 연구에서 이런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보면 이게 기업 수명 주기별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역할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게 성장 단계에서 자본주의 지출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시장 수익률과 양의 관계 그리고 쇠퇴 단계에 갈수록 관계가 점차 약해진다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이해한 것은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성장 단계에서는 자본주의 지출이 많겠죠. 그러면은 이게 시장 수익률과 성장 단계 양의 관계되고 근데 쇠퇴 단계로 갈수록 이게 관계가 점차 약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1940년부터 이게 여기에서는 수입 비용 대응 정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1940년에 보면 이게 수입 비용 대응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학자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수익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경제적 자원을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예제를 하나 들었을 때 보면 이게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예제로 하면 제가 뭐 3월 달에 마스크를 1,800원으로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뭐 도소매 업을 이렇게 예제를 들면 이 마스크를 1,800원에 이렇게 파는데 근데 1,500원으로 이거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수익을 1,800원에 3월 달에 반영되면 1,500원의 원가도 4월 달에 반영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800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경제적 자원이 이게 제가 들어오는 원가겠죠. 1,500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대응시켜서 3월 달에 다 반영된다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4년 디트레브 이거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 기업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발생주의가 현금주의보다 우월한 이유는 발생주의가 손익 인식의 적지성 및 수익 비용 대응 측면에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한 것이 이런 발생주의에서 우월한 것은 이게 적지성.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3월 달에 반영될 수 있고 이게 정지성이고 그리고 수입 비용 대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는 것은 내가 1,800원으로 마스크를 파는데 그 중에서 1,500원 원가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디트레브 이게 연구를 봤을 때 여기에서 뭐 이런 산업 구조나 간접 고정비나 이런 등등 그리고 또한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 등으로 수입 비용 대응 원칙이 완전한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예제를 한번 들었을 때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를 제가 한번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턴으로 일할 때
그 옆에 회계부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제가 앉아 들은 내용은 그 당시에서 이거를 법인장님이 한 1년의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는데 재무제표를 많이 보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 법인장님이 그 재무부서에 내린 지시는 수익을 인식하는데 그에 대한 원가나 비용은 미뤄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그게 뭐 단기에 인식하는데 원가나 비용, 그러니까 이거를 기장을 아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 한 개월 한 30일 지나서 50일 지나서 이렇게 기장을 하면 이렇게 경제의 재량권, 이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해가지고 수입 비용 대응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완전한 뭐 적용 어려운 것이라고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8년 디출반 당 연구인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수입 비용 대응 중도 연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기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인식 지점은 중립, 저기 지연 등 형태를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중립 인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마스크 예제인데요. 또 마스크 예제인데요. 제가 1,800원의 수익을 하면, 그러면 1,500원의 원가를 반영한다. 그러면 이게 중립적 인식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기 인식이라는 것은 제가 단기로 봤을 때 단기에 인식해야 되는 수익에 대한 비용인데, 이 비용이 차기에 인식되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음 기에 인식해야 되는데 땡겨가 가지고 단기에 인식하는 것이 조기 인식을 하고, 그럼 반대로 그 지연 인식은 제가 단기로 이렇게 봤을 때 정기, 그러니까 뭐 3월달에 기준으로 봤을 때 2월달에 이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3월달로 이렇게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연 인식을 하고 이렇게 조기 인식, 중립 인식, 지연 인식으로 이게 논문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옆에 화살표 아래 봤을 때 기간이 경과에 따라 수입 비용 대응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수입 비용 대응이 훼손될수록 이익의 질 또한 악화된다고 합니다. 실제 이 논문을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마 그 전에는 선익계산서를 봤을 때 이게 수익 비용 대응 정도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회계 기준이 변하다 보니까 선익계산서의 중요도가 이게 낮아지고, 그리고 대차대조표가 이게 많이 중요도가 향상이 되면서 이게 수입 비용 대응 정도가 이게 훼손된다고 이렇게 이 논문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노박은과 이세영, 이게 논문인데, 지분이 장부가액이 동일하더라도 회계이익이 지에 따라 주가는 다르게 형성된다라는 것은 이게 수입 비용 대응 정도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이익이 질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주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도넬슨 연구를 봤을 때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기업 환경이 악화는 자산 손상, 구조 조정 등 이런 거 같은 영업에 특별 항목을 발생시켜 결국 수입 비용 등을 악화시키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예제로 하나 들면 지금 다니던 그 회사가 지금 최근에 전화를 해봐서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등 단 산업의 중국 시장에서 떠나가지고 동남아로 이전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물류회사인데 이런 물량이 없어지면 그 기업 수명주기라서 쇠퇴기에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구조 조정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뭐 이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3년 되는 직원을 지금 다 잘리고, 그럼 이런 구조 조정하는 비용이 상당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게 결국 수입 비용 대응 정도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비용을 발생시키고 하니까 이 비용에 대한 수익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수입 비용 대응 정도가 약화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백원성 교수님 논문인데요. 이게 한번 이렇게 보면 기업이 수명 주기에 따라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성과 지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보면 이게 기업 수명주기를 봤을 때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뭐 재무적 안에는 뭐 매출액 등등 있고 비재무적에는 뭐 저원수 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비용이 인식 패턴에 이게 질 중 하나의 이익 지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래를 봤을 때 기업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의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수님께서 처음 이게 입문되는 분이 기업 수명주기에 따라 수입 비용 등이 왜 다르게 나타나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비용 대응 정도를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수입 비용 대응 정도는 기업이 기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기업이 처하는 이런 환경이 다름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틀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설립 도입할 때 보면 성장할 때 보면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최초에는 이게 고정사진이라는 건 덱스탑 컴퓨터밖에 없었습니다. 최초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종업원을 늘리면서 이것을 많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성장기에서나 뭐 특히 이게 도입기에서나 수익은 거의 없거든요. 고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따라 비용은 많이 들지 수익은 없지 해가지고 수입 비용 대응 정도는 차이 있다, 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서 되는 것처럼 이게 수입 비용 대응 정도가 기업이 성숙기에는 그래도 성장기나 쇠퇴기에 비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비용 대응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백원선 교수님 2013년 논문을 봤을 때 수명주기 단계를 성장, 성숙, 쇠퇴 등 세 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뒤쪽에는 보면 이게 백원선 박성진 2013년 봤을 때 가설이 있거든요. 연구 가설 2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단계나 쇠퇴 단계의 기업들은 성숙 단계의 기업들에 비해 수입 비용 대응 정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단계나 쇠퇴 단계는 성숙 단계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선행연구를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는 보면 수익 비용 대응 정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게 비용이 수익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서 쇠퇴 단계는 보면 수익이 많이 나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근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는 것입니다. 성장 단계는 보면 홍보비 그리고 고정자산 비용 등등 이런 잠정 지출이 더 많고 쇠퇴 단계에는 보면 이게 구조조정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설 2를 봤을 때 성장 단계 기업들은 성숙 단계 기업들에 비하여 비용을 조기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은 이게 비용을 조기 인식하다는 것은 이게 단기에 봤을 때 차기에 발생한 이런 비용을 땡겨와서 조기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봤을 때 성장 단계에는 이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원인은 뒤쪽에서 수입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차기에 수입을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단기로 이렇게 땡겨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설 3을 봤을 때 쇠퇴 단계 기업들은 성숙 단계 기업들에 비하여 비용을 지연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은 쇠퇴 단계에는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익은 점차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상장사나 아니면 이런 보편 회사나 위에서 투자자들한테나 아니면 주주한테나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비용은 많은데 수익은 적다 하면 이게 경자의 자기 이익에 적다라는 이렇게 불이익이 당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차기에 발생한 비용을 단기에 발생한 비용을 차기로 이렇게 계속 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연해가지고 미뤄주고 자기 성과를 높이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입 비용 대응 정도는 기업이 환경에 대한 이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환경이라는 것은 방금 기업 수명 주기를 봤을 때 성장기, 성숙기, 혜택이 이렇게 많이 나눠서 봤는데 본 것처럼 성장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익은 뭐 적고 그래서 수익 비용 정도는 낮다. 근데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기업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뭐 인력은 아마 비용을 적게 하는데 효율이 높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수익 비용 대응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겠다 하고 그리고 쇠퇴기에 들어가면 그래도 비용이 높은데 수익은 계속 점점 떨어지거든요. 이게 갓을 3에서 보는 것처럼 비용을 지연하는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 비용 대응 정도는 기업 수명 주기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 수명 주기는 이런 3개 단계별로 이렇게 특정이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수익 비용 대응 정도가 다른 데 영향을 주지 뭐 기업 가치라든가 뭐 저자회피라든가 그럼 이 영향을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면 기업 수명 주기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